서울구치소에 대해서 제가 엄중 경고합니다. 저희가 장시호 법정 출정 기록, 검취 기록, 그리고 그 서울구치소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거의 이것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시간만 제출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3년이 넘으면 폐기하게 돼 있다. 이렇게 국회를 능멸하고 눈속임했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법원에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문 출입 시간을 다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 대해서는 그걸 싹 가리고 3년이 지났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출 하나만 한 자료, 다시 말해서 검사가 몇 시까지 데리고 나오세요 하는 그 기록만 제출했어요. 제가 서울구치소 현장에서 확인한 바 서울구치소는 분명히 그 자료에 대해서 법무부에 제출했고 또 법무부와 깊이 상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지시 내지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속임하면 안 됩니다. 국회를 속인다는 것은 국민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서울구치소를 갔는데 말이죠. 서울구치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손으로 써가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구치소 자료를 보고 써와서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장시호가 도대체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몇 번을 불러냈느냐 하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어요.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내고요. 기소되기 전까지 15번, 기소되고 난 다음에 수십 번을 불러낸 거예요. 기소된 다음에 불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기소된 다음에 불러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거 하나 있습니다. 2017년 1월 5일 날 특검에서 장시호가 특검이 9시 30분에 수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특검에서 9시 30분에 수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보냈는데요. 서울구치소 사실조회에 보면 이 당일날 서울구치소 정문에 1월 5일 날 장시호는 2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새벽 2시에. 특검이 9시 30분에 보냈어요. 라고 하는데 끝냈어요 하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새벽 2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말씀, 이 4시간 30분 동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장시호는 9시 반에 보내고 그날 출입 기록에 구치소에 새벽 2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4시간 30분이 비어요. 이거는 저희가 사실조에서 하나를 찾아내서 나온 거예요. 그럼 수없이 많은 거에 대해서 사실조에 나와야 됩니다. 서울구치소는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 사실조회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된 날 법정 구속은 됐는데 몇 시에 그 정문을 출입했는지 그것을 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엄청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시호가요 도대체 일요일에만 21번 검찰이 불러냅니다. 토요일에 11번 불러냈어요. 2017년 설날에는요, 설날 전날 연휴, 설날 그리고 설날 다음날 연휴, 설날 연휴 3번을 다 불러내요. 그리고 법정 구속된 다음 2017년 12월 25일, 12월 6일 날 법정 구속됐는데요. 크리스마스 날 또 불러냅니다. 법정 구속되고 크리스마스 날 왜 불러냅니까 이게? 이러고서는 아들 사진 찍어준 거 사실 2월 11일 날 검찰에서 불려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 특검이 나경수, 한동훈 그리고 김영철, 박정수 전부 다 있는 특검 아닙니까? 여러분 법정 구속되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자, 내가 묻고 싶은 거 마무리해 주세요. 12월 25일 날 마무리해 주세요. 밤 몇 시에 들어왔는지 설날 연휴 연장으로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자,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자, 적당히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국민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온 국민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자, 아니 우리가 12월 6일 남았어요. 12월 6일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서영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자, 양쪽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국힘이든 들어보세요. 문제 제기를 해야지. 들어보세요. 뭘 감쌉니까? 자, 보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뭘 감싸? 이번 월요일날 저희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구치소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 나가고 들어온 시간을 탈락했습니다. 그때 소장 발언이 3년이 지나서 날짜만 보존되고 출정 시각과 참소 시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사 기록에 버젓이 그런데 법무 관계자가 서울구치소 대응이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을 분명했다고 합니다. 장관 여기서 보고한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보고받은 내용의 어느 부분은 서울구치소 예 소장의 대응이 정말 잘했다 라는 취지로 격려했다고 그러는데 장관 여기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게 있습니까? 서울구치소장의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격려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뭘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뭐 교정본부장이 무슨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예? 네,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현장 검증 이루어진 과정은 보고받았습니다. 장시호가 김영철한테 오빠 이렇게 부른 거 알아요, 몰라요? 의원님께서 언론에 계속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이 언론의 내용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말했지만 이 문자는 장시호와 김영철이 주고받은 문자예요. 오빠, 오케이. 그 부분 검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의원님 보여주신 것 이상의 정보가 없어서 자, 그러면 그 제가 다음에 통화 가능? 김영철이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미안, 통화 가능? 좀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5분 있다가 세수 중이래요, 세수 중. 그리고 09XX로 할게.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법무부는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는 뭐 하십니까? 현직 검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법무부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 공유 숙박시설에 둘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공개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방어 못하고 그날 알리바이 제공하지 못해요. 이거 감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 사실 확인을 지금 사실 확인 빨리 하셨어야죠. 벌써 언제입니까? 빨리 하셨어야죠. 이건 직권 6입니다. 직무 6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정말 놀라웠던 일은 바로 저겁니다. 검찰에서 2017년 1월 5일 9시 30분에 특검 종료됐어요. 수사하다가 종료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저 교정본부장의 지시인지 법무부 장관의 지시인지 언제 구치소로 들어왔는지 구치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철저히 가렸어요. 공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원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날 밤 2시에 들어왔답니다. 새벽 2시에. 수사가 9시 30분에 종료됐는데 새벽 2시에 들어오면 그 피의자는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 겁니까? 그거를 버스가 없어서 기다리다 새벽 2시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다음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마지막 거. 자, 일요일 몇 번입니까?
21번, 토요일 11번, 설유년은 3일 내내 가요. 법정 구속이 된 다음엔 크리스마스 날 불러요. 그 다음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저거는요. 법정 구속되고 난 다음이에요. 법정 구속되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12월 25일부터 내내 우리 장관님 보이십니까? 일요일 출정이 일요일이에요. 평일도 아니고 법정 구속된 다음이에요. 2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요일 내내 검사가 불러요. 1112호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있는 특검들은 다 공유하겠죠. 장관님, 예. 이렇게 하면 됩니까? 검사가 법정 구속된 다음이에요. 국정농단이라 많은 걸 조사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벌써 박근혜 대통령 벌써 구속된 다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 질의를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25일부터 내내 일요일 날 불러요. 그리고 오빠라고 하고 이 내용 관련해서 그럼 이 과정에서 특별히 서로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거다. 진술 조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등등 여러 가지 공적인 문제 그리고 공무원 검사가 지켜야 할 윤리 방법 질의를 좀 마무리해 주세요. 등등이 많은데 왜 법무부 장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계십니까? 법무부 장관님 의원님, 예. 제가 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네, 지금 끝났는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보면 저 과정이 장시호 씨가 뭐 60회 그 전체 출정 기록을 하면 한 70회도 넘게 나갔는데 그 중에는 법정 출석도 있고 특검 출석도 있고 법원 출석 다뺀걸 아닙니다. 예. 제가 서영기 의원님, 제 이야기를 좀 서영기 의원님, 들어보시죠. 예. 질의 예. 질의 제가 시간이 다 의원들이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민주당이라지만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저 법원 출석을 빼고 68회입니다. 그럼 처음 구속됐을 때 51회, 그다음 뒤에 구속됐을 때 17회인데 그 중에도 한 40회 가까이가 전체 67회 중에 40회 이상이 특검 그 출석이고 그 당시에 2017년 12월 이 무렵에는 장시호 이외에도 특검에 매일 그 크리스마스 신정 연휴 이 과정에 특검에 많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기간에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더 의심을 하거나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개별 사람에 대한 조사 내용이나 무엇을 조사했는지 이런 부분은 현재 제가 대답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는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누가 불렀는지 누가 조사를 했는지를 저희들이 따로 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네, 있는 내용. 장관님 정리해 주시죠. 자, 서영기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 다 발언 5분 시간에 하고 있어요. 근데 5분으로 정해졌으면 5분으로 따라줘야죠. 장관님, 예, 모든 걸 떠나서요. 예, 다른 부처의 경우 법 위반은 법 위반대로 따로 따져보더라도 품행이나 품위유지가 이 정도로 망가져 있으면 보통 감찰을 하고 징계부터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검사는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서영기 의원이 지금 제시한 자료는 서영기 의원이 임의로 조작한 게 아니에요. 둘이 주고받은 문자, 그걸 누가 조작합니까? 있는 팩트예요. 이 정도가 됐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묵묵하게 올바르게 생활하고 있고 검사 역할을 충분하게 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명예가 이런 못난 검사 몇 명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대로 가더라도 이런 사실이 알려졌으면 당장 감찰하고 당장 징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카톡이나 뭐 자료가 과연 언제 있었던 건지 저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뭐 저보고 얘기하세요. 부적절한 내용인지 사실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 과정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자꾸 뭘 하시니까 제가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다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검찰은 우선 감찰 부분도 검찰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검찰 장관님, 자체에서 먼저 알겠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예. 검사 징계권이 법무부 장관한테 있는 거 아시죠? 조사권은 일종의 청구권은 총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요. 예. 그러면 검찰총장한테 일단 알아봐라. 그게 감찰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오랫동안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상식적으로 장관님께서 보시더라도 이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알아보셨어야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감찰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구나.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구나. 법 위반을 떠나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건 검사로서 지켜야 될 직무 윤리에 이건 위반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하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걸 뭉개고 계실 겁니까? 저희들은 뭉개지 않습니다. 예. 감찰하세요. 저 감찰 이 여부에 위원장님 제 말씀 한 네. 말씀만 들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의혹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객관적 팩트하고 좀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출정 일자와 그날 당시에 뭐 돌았네 안 돌았네 장관님, 예, 그런 출정 일자 부분이 그거는 저희 국회에서 따질 테니까 장시호 씨와의 부적절한 이런 카톡 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만으로도 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부를 감찰을 들어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서영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하도 답답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기본 지금 저 카톡이 언제 겁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날짜가 있습니까? 날짜가 다 있으니까 자 서영교 의원님 예. 서영교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 그 부분이 이 시간 이후에 통상 법무부 장관한테 드리세요. 징계 시효가 3년입니다. 자 드리세요. 자 됐고요. 자료를 장관님한테 드리세요. 장시호 그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시호 씨 출정 기록 한번 보세요. 장관님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자, 조금 크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장시호 씨가 지금 2017년 12월 6일 법정 구속되고 나서 출정한 기록이에요. 저게 저 조사실을 한번 보세요. 1112호, 1112호, 1112호. 1112호 특검 조사실일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1112호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알고, 예. 특검 조사한다고 지금 불렀어요. 1심 선고 난 후에 왜 저렇게 일요일 날 많이 불렀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저거 다 조사했을까요? 저 횟수를 보면 1112호는 거의 특검 조사실로 그렇죠. 그렇게 저희도 볼 수는 있는데 1114호도 저 밑에 있어요. 1114호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실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해주세요. 1106호가 나와요. 저 1106호는
2018년 2월 5일 김영철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난 이후 1106호가 김영철 검사실이에요. 반부패 연구관실. 대검과 중앙지검에 장시호 불렀다는 지금 의혹이 나와 있어요. 저기 무슨 저기는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특별검사실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검사실이라고 적혀는 있어요. 근데 특검 사무실에는 1106호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 가봤거든요. 1114호실도 없어요. 저는 저게 박영수 특검의 특검 건물에는 1114호와 1106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 반부패 연구관에 대검의 1106호가 반부패 연구관실입니다. 도대체 장시호 증인 장시호 씨를 왜 저렇게 많이 불러가지고 일요일 날 저거 조서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1심 선고 이후인데 조사 다 했겠죠, 법무장관님. 불렀으니까 저게 조사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정 기록에 조사 목적이라고 적혀 있으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면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면 뭘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조사를 작성했다고 조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사를 안 했다고 할 수는 조서가 없는 거 없으면 아닙니까? 뭘 했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특검 쪽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 조사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조사를 안 한 상태로 사람을 불러서 시간을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아,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간을 안 보냈단 말씀이시죠? 네. 뭐 저는 그래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토론을 정리해 주시죠. 수사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장시호 씨에 대해서 이 기간에 조사를 했는지 아마 국정농단 기록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보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시호가 그렇게 출석해서 특검 사무실이든 중앙지검이건 대검이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지 조서가 있는지 장시호의 조서에 대해서 혹은 조사를 안 했으면은 불러다가 뭘 했는지 수사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수사 보고서와 조서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조해서 그러면 김영철 검사가 혹은 김영철 외에 다른 검사가 장시호를 불러서 적법하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하고 장시호하고 어떻든 세계의 인물이에요. 오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되죠. 아니기는요. 돼요, 안 돼요? 그걸 답을 못 해요? 돼요, 안 돼요? 오빠라는 호칭을 했다는 게 무조건 불법하다고 검사한테 오빠 부적격하다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케이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그게 검사도-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검사도 여동생도 있습니다. 네, 오빠라는 그래서- 호칭이 안 어. 됩니까? 저는 저 내용 자체가 네.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 말씀하신 잘하셨어요. 내용에 네. 저 내용에 장시호 뭐 한데 저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자꾸 저렇게만 해놓고 당부를 물으시면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저렇게만 어렵지 해놓고라니요. 않습니까? 저 내용 이런 거를 자체를 왜 준비를 안 해오세요? 검사가 그렇게 수사를 수십 번을 불러내서 해놓고 나중에 오빠 동생하고 그리고 사적인 대화 나누고 사적인 관계하고 그리고 숙박 공유 숙박 시설도 들어보세요.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웠어라고 하고 공유 숙박 예약해주고 이거 협력관들 뭐 하십니까? 이거 법무부 장관에게 안 보여드립니까? 저거는 지금 장시호와 정다은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장시호와 김영철이 머물렀다 갔다라고 하는 공유 숙박 시설을 예약해준 사람이 정다은이고 그 정다은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 정다은에게 다시 공유 숙박 시설 비용을 보낸 내역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조차 말 못하는 법무부 장관 그래요? 오빠라고 할 수 있다고 오늘 하셨다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